안녕하십니까. 자연 모습 그대로의 멋 수석타임 작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묵석 몇 점에 대해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이번 석은 사이즈로 봐서는 소품입니다.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외형적인 아우터라인의 모함은 참 구도는 괜찮습니다. 허나 전면 하단 부분에 천장 모습처럼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하고 층이 져 이 부분이 좀 거슬린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윗부분처럼 바닥까지 똑같이 살이 붙어서 내려왔더라면 더욱더 훌륭한 모함의 구도를 지녔다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문양에 있어서의 구도는 아주 적정한 위치에 잘 들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묵의 색과 바탕색, 즉 모함의 배경색의 색 대비도 훌륭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어느 숲에 큰 거목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연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점, 포인트, 감상의 포인트가 된다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좀 사이즈가 좀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소포이지만 그런 대로 스토리를 자아낼 수 있는 정도의 작품성은 지니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두 번째의 연출작입니다. 이석도 마찬가지 북한강에서 취석한 작품입니다. 사이즈는 장이 18, 고가 23, 폭이 9cm 되는 적정한 규격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을 뿌리지 않은 모습인데 잠시 후 물을 들이워서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어느 한 자연의 모습으로 연상이 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도면에 있어서 모함에 있어서는 출중한 편이나 전면 하단에 안쪽으로 빨린 이 부분이 돌출이 돼서 안쪽으로 빨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돌이라고 하면은 문양이 들어간 그림돌은 도화지 이 뒷면의 배경판처럼 매끄러워야 됩니다.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좌나 우로 경사가 졌다든가 상하로 경사, 그 다음에 어느 일부분에 있어서 각이 진 모습이라면은 문양석에 있어서의 모함의 구도는 내적인 구도는 훌륭하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문양에서는 문양도 좋지만 모함의 아웃라인, 내면의 수평,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은 모함이 출중하다, 모함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을 연상하기 좀 곤란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연의 모습을 띠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갈색의 이 테두리의 어떤 선, 이게 빠지거나 아니면은 먹색이 없고 이것이 갈색으로 되었다고 하면은 과연 갈색과 먹색의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어떤 색채적인 멋에 있어서 멋스러움은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잠시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색상이 확 들어오는, 빨리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만큼 물을 묻지 않은 건성인 상태에서도 선명한 것이 문양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차피 문양석은 좌대로 가야 하는데 좌대로 갈 경우 김치를 하거나 물을 뿌리지 않더라도 건석에서의 모습에서 선명함이 드러난다면 그 작품에 있어서의 색의 비중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세 번째 석입니다. 색의 선명도를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하여 물을 들이우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그 주안점은 과연 묵석이든 뭐 일반적인 문양석이든 간에 이 감상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적정한 위치와 구도에 맞게끔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품이랄 사이즈는 뭐 추후에 별도로 기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석도 자연의 한 모습이지 않나 보아집니다. 우측 하단에 산의 모습과 산자락에 수풀이 우거진 어떤 수림의 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단 여기서 보시다시피 좌측 하단부터 쭉 올라온 부분이 어느 나무의 모습으로도 연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전반적인 우측 하단에 있는 수림의 모습과 크기상 매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은 예를 들어 여기서 봤을 때 한 7cm 정도 되는데 나무는 한 9cm 정도 됩니다. 산보다 나무가 더 크다면은 이것이 과연 어울리는 문양의 구도로 할 수 있을까요? 산이 10cm면은 그 나무는 산보다 뭐 수십 배, 수백 배 아니면 수천 배 작아야 합니다. 산보다 나무가 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수석에서의 감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 고차원적으로는 완상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상 완상보다는 감상이 더 작품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어울리는 용어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양의 작품에 있어서 전반적인 구도와 핵심적인 포인트의 모습이 과연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을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감상을 한다면은 감상의 묘미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파트로 나눠서 우측 하단에 산자락 모습에 있는 수림의 문양, 그 다음에 좌측 하단부터 상부까지 쭉 올라가 있는 고목의 문양, 이렇게 따로따로 고목과 산의 모습이 같이 어우러진, 같이 앙상블을 이루는 그런 모습의 작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번 작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명은 그래도 매화에서는 이름이 제대로 붙여진 설중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중매, 눈 속에 피어난 매화의 꽃, 그런 뜻이겠죠. 사실 매화는 매일 생한 봄의 향, 매화는 일생에 추워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장이 9cm, 고 19, 폭이 6cm가 되는
높이로 봐서는 적정한 크기의 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석에 있어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가 수없이 묵석을 찾아 산지를 공략을 해봤지만 이렇게 3색의 조화를 이룬 묵석은 이 작품석 하나밖에 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3색으로 나온 것이. 갈색과 묵색과 적색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3색이 드리워진 묵석으로 다른 묵문석, 묵화석, 그다음에 수묵석, 수림석에 견주어 볼 때 이렇게 3색이 들어간 묵석 석질에서 나오는 문양은 아주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리에답게 자, 이 고목의 아래부터 아래 굵고 쭉 올라가면서 가늘어지면서 올라가면서 가지 끝에서 이렇게 아래로 장가지와 매와 꽃이 함께 풍성하게 피어있는 이런 모습으로 감상이 됩니다. 단 결점이 참 너무 좀 각이 좀 지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면에서의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이루어졌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좌면이 우면처럼 매끄럽게 살이 붙어서 이렇게 사각형이 되더라도 나와주고 좀 더 한 3cm 정도 더 넓어서 모암 전체의 문양의 구도가 좀 받쳐졌더라면은 아주 훌륭한 멋진 걸작 중의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몇 점 되지 않지만 묵석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나 하여 와봤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호피가 물에서 저를 반겨줍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서군이냐 석복이냐 할 수 있습니다. 수마 잘 됐습니다. 황호피로 보여주는데 옷도 잘 입고 바위경으로 소품이지만 그런대로 볼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가는 곳마다 그래도 석씨는 저를 거역하지 않고 자연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호피. 이번에 뒤집어본 황호피의 뒷면 모습입니다. 가을에 단풍의 모습을, 추경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호피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때깔, 수마, 그게 그 말이지만 멋들어집니다. 물이 줄면은 이것도 한번 공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유속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보아집니다. 반드시 이곳을 찾아와 다시 한번 멋작을 여러분에게 선배이고자 둘러보도록 할 예정입니다.